자, 지금부터 여러분 361조 양도 또는 취득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는데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칩니다. 참 예전엔 단독 문제 잘 나왔던 부분인데 과거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롭게 물어볼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최근에 잘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매매 등 일반적인 양도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험과 관계없이. 왜냐?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책을 본문을 보면 조금 법률 조문이 어렵게 표현되세요. 자, 한번 같이 확인합시다. 자산의 양도책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의 경우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양가로 1, 2, 3, 4를 말하는 거야. 묶으시고요. 양가로 1, 2, 3, 4. 그래서 요 양가로 1, 2, 3, 4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의 경우 즉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갑시다. 원칙 언제다 밑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밑줄 대금 청산일 이게 저거 원칙이야 원칙. 대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대금 청산일을 취득세에서는 뭐라 표현했냐면 잔금 지급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취득자의 잔금 지급일과 양도자의 대금 청산일은 같은 날이야 다른 날이야 여러분? 같은 날이야 그 날이야. 다만 양도자는 양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취득세는 취득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약간 다른 거지 그날은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경우 자산의 대금 즉 대금을 청산한다는데 이때 이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 자 양도소득세 부가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아니지만 독립세인 뭐 나오죠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그 다음에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소득세 10% 상당액에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또 양도소를 감면받을 때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럽니다. 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야? 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입니다. 그럼 이때 그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제외한 순수한 뭐 매매 대금의 청산일로 하라 그입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제외한 순수한 매매 대금의 청산일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날이 잔금 지급이랴. 그러면 이때 양도자는 이때 뭐 한 걸로 보는 거고 양도한 걸로 보는 거고 취득자는 이때 뭐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보죠. 그래서 요 매매 대금이 완결됨으로써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양도자한테는 뭐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등을 부담하는데 이거를 누가 내기로 했다는 얘기야?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야? 수자. 그러면 양도일에 속한 달에 말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 양도소득세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정 신고해야 되겠죠. 이때 뭐 하는 거야?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잔금 지급일에 속한 달에 말부터 2월 이내 예정 신고해야 되나 양도소득세를? 예? 그러면 매매 대금 청산 여부를 따질 때는 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까지 다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7억 원이고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이야. 자, 도자가 7억 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얼마 났다고? 5천만 원. 그럼 이걸 누가 내야 되는 건데? 도자가 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야? 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야. 그럼 수자는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자는 얼마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자는 7억 원이고 취득자는 7억 5천만 원이나?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매매계약서는 얼마를 적겠어? 그래서 양도세 얼마 났다고? 그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 주고 사는 거고? 계약서는 얼마를 적겠고? 그럼 취득세 얼마를 신고해야 되는가? 도로 집에 갈래. 이때 취득자는 7억 5천만 원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표는 얼마 되냐? 7억 5천만 원이 돼요. 취득세 과표는. 근데 매매액수는 얼마를 적겠다고? 7억. 그럼 금액이 일치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5천만 원 어떻게 되냐 이거 계약서에. 계약서는 7억으로 적겠다며. 그 나중에 도자가 낼 양도세를 이때 수자가 내주기로 했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결론 낼게요. 매매 대금은 이날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 잔금 지급일에 매매 대금이 청산된 걸로 봐서 이날에 뭐 한 걸로 보고 양도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대금 청산 순수한 뭐만 갖고 따지라고? 매매 대금만 가지고 따져라 그 얘기야. 양도소득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이것까지 포함하면 양도시가 이때가 돼버리잖아. 대금 청산 이때 이루어졌잖아 사실상은. 그래서 이때 대금 청산 여부를 따질 때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제외한 순수한 매매 대금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진 날에 양도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실제 실무 나가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야 매수자 우위 시장이야? 이건 매도자가 끝발이 좋은가 매수자가 안달이난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실무 계신 분들 저한테 자꾸 연락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세금 문제가 어떻게 문제냐서 제가 그걸 카페에다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실무 계신 분들 와서 다 스크랩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자 양도자는 얼마의 양도한 걸 신고해서 7억 원의 양도로서 양도세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5천만 원 나왔다는 얘기야. 그거를 누가 내야 되는데? 도자가 내는데 그걸 누가 부담했다는 얘기야? 수자. 그럼 결론 낼게요. 취득세 과표는 얼마를 잡아야 된다고? 7억 5천만 원 잡아야 돼요. 그러면 5천만 원 계약서는 7억이 적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뭘로 걸어놔야 돼? 특약 걸어놔야죠. 특약. 특약에 명문화 시켜야 되죠. 이걸 명문화 안 시키면 나중에 수자가 뭐하냐? 딴소리 할 수 있죠. 야, 나 그때 내가 잘 몰라서 이거 내가 내는 건 줄 알고 내가 낸다고 그랬는데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네가 내는 거대 도자 네가. 나 못 줘.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 양도자 누구 잡으라 돼 또? 그러면 공인중개사 맨날 잡혀요. 어떻게 한 거냐고. 그럼 이걸 어디에다 명문화해야 돼? 특약 걸어놔야죠. 그래서 이때까지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를 한다.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뭐 특약 걸어놔야죠. 그러면 특약을 걸어놓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양도한 걸로 보냐? 7억 5천만 원이 양도한 걸로 봅니다. 결국 양도자는 얼마 받은 걸로 보는가?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걸로 봅니다. 세법.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들어갑니다.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왜? 얘는 얼마로 양도까지 잡았어? 7억을 해서 5천만 원 왔다고. 근데 우리 세법은 얼마 양도한 걸 본다고? 7억 5천만 원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어떻게 돼? 증가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천만이 됐다, 6천만이 됐다 합시다. 7억 5천만에 양도한 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되는 양도소득세 얼마 나왔다 그러면 6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짜리가 얼마로 나왔어? 6천만 들어왔다고. 그럼 수자는 얼마 줘야 되는가? 수자는 아까 5천만 원 주기로 했죠, 그런처럼. 근데 지금 다시 계산하니까 5천만 원 증가됐죠? 그럼 이때 취득세는 얼마 줘야 되는가? 5천만 원 줘야 돼? 6천만 원 줘야 돼? 어? 5천만 원 해야 돼. 6천만 원 하면 다시 또 계산해야 돼. 7억 6천만 원이 돼버리죠? 그럼 또 계산하고 또 증가되죠? 이해하시나 무슨 말인지? 한 번만. 실무 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나. 그럼 만약에 특약이 없을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 뭐라고 그래? 현금 박치기를 합시다. 그냥 돈 줘. 그러면 계약서 안 나타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양도자는 얼마 양도한 신고해? 7억. 근데 취득자는 얼마 주고 샀다 신고해? 7억 5천만 원 주겠다. 그러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너 7억이라는데
아니야, 7억 5천만 줬어. 그러면 도자 잡으러 가면 됐지. 야, 너 7억에 양도한 게 아니라 7억 5천만 원.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냐? 5천만을 누가? 수자가 도자한테 증여한 걸로 봅니다. 증여한 걸로 봅니다. 매매는 안 잡혀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추징 들어갑니다. 뭐? 증여세 추징 들어갑니다. 이게 세금이야. 까불고 있어.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자, 언제 양도한 걸로 보라고, 여러분? 요거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에 오면 여러분 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매매 대금을 청산하는 양도한 걸 보는데 그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제외한 순수한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에 뭐 한 걸로 봐라? 양도한 걸로 봐라. 그냥 언제 지급,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언제 양도한 걸로 보라고? 잔금 지급일. 이거는 고려하지 마라. 그입니다. 뭘 따질 때?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따질 때. 됐어요? 자, 이제 어려운 거 없어. 예배 갑시다. 대금을 청산한 날에 뭐 하대, 여러분? 분명하지 않대. 그럼 글로 어느 가, 여러분? 등기 접수일만 보시면 돼, 여러분. 등록, 명의계서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등록은 동산이고 명의계서는 주식인데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뭐야? 등기 접수일이죠. 양가리번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대, 여러분? 등기했대. 항상 우리 세법은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은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한 걸로 봅니다. 양가로 3번. 자, 동그라미 장기할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할부는 무조건 무슨 할부야? 장기야.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단기할부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기는 얼마죠, 여러분? 1년 이상. 그럼 난 3개월 할부다. 그러면 뭐야? 3개월 할부면 단기야, 장기야? 그럼 단기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그럼 단기는 어떻게 하라고? 원칙을 적용하라고. 뭘 적용하라고? 일반적 매매로 보라고. 양도, 우리 세법에는 양도소득세 등에서는 할부가 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고 장기가 나와야 되고 별도의 단기 할부 규정은 없다고. 그래서 출제는 이걸 가끔 장난친 적이 있어. 장기를 살짝 물어바꿔 놓고 단기로 바꿔놓고 여러분들 이거 맞았냐 틀렸냐 이따위로 물어본 적도 있다고.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장기 할부 조건은 뭐 나왔어요, 여러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시간이 몇 개 나오면 여러분 2개 하나 우리는 주저 없이 올라가면 돼. 빠른 날이야. 무조건 생각하지 마. 자, 양가로 4번만 별표 하나. 제가 출전이 되면 저는 요거 물어볼 거예요. 특히 단서가 중요해요. 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당했답니다, 여러분. 뭘 당했다고요? 수용. 그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자, 몇 개 나왔어 지금? 3개.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우리는? 응. 그래서 출제는 단서를 가지고 장난친다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을 때는 공탁되었을 때는 그때는 그 소송 판결 확정이라 밑줄 판결 확정일 그걸 출제는 살짝 얼른 몰고 간다 그래서 공탁일로 몰고 갈 수 있으니까 체킹해 두십시오 그랬어. 그 다음에 거기 통칭 맨 밑에 제일 중요한 것만 나왔네요.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자 밑줄 약정일보다 계약서에 적힌 날인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았다 상관없어. 결론 10벌 동안 준다. 어쩐 날이야? 실지로 받은 날입니다. 무조건. 약정일과 관계없습니다. 실제 돈이 오고 간 날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단서는 뭐 거의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잔금을 뭐 소비대차로 변경했던 소비대차의 변경을 잔금 청자문 다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죠.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 냅시다. 상속 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요, 여러분?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라고. 그럼 여기까지는 잘 외우셔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상속받은 날 상속 계시고 증여받은 날은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이래. 그래서 그러면 그거지 뭐. 이 그림 꼭 좀 사진 찍어놓고 오다 가다가 버스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규정이냐. 양도소득세 줄이시는 계정이 죄송합니다.
충측한 놈이 있네, 여기. 자, 갑이 취득했어요. 얼마 취득했어요, 여러분? 2억 원이 취득을 했어요. 제가 다른 데는 이 8주를 수업하다 보니까 요 계속 8줄 수업 진도 나가다 보니까 여기 7줄을 제가 못 끊어서 그런 거예요. 내일 하는 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면 보고 안 할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가 됐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여러분? 을. 또는 증여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 증여받은 날에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왔다고, 여러분? 을.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누구 명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을. 자, 을이 이제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이때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에 가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6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상속을 받았을 때 6억 원 주고 산가 6억짜리를 받은가? 6억짜리야 6억 원이야? 6억 원짜리야 6억짜리지. 그러니까 이건 실가야 시가야?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건 시가야 시가. 요 2억, 자 여기 7억 원이 양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럼 요 2억 원과 7억 원은 실가야 시가야? 실가. 그랬더니 또 게시판에 또 질문하네. 실가는 뭐고 시가는 뭡니까? 돌아버리겠습니다. 세법 어려서. 난 네가 어렵다. 정말. 아니 시가는 여러분 다 아시는 시세라고. 저 안 되면 시세라고 생각하라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이고 실가는 뭐라고?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 매매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상속과 증여니까 매매 실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뭘로 가서 한다고? 시가. 그래서 항상 상속세 증여세는 원체 무슨 가세다고 여러분? 시가. 그러니까 6억짜리를 상속받았거나 6억짜리를 증여받았다는 얘기죠. 6억 주고 상속받은 게 아니라 6억 주고 증여받은 게 아니라 6억짜리를. 그러니까 여기는 실가야 시가야? 시가다고 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상속세 증여세 무슨 가세다고 여러분? 시가 가세다고. 그래서 지금 누가 양도했어요? 을이. 그럼 지금 을한테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을의 양도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라는 얘기야?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언제?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 보고 증여받은 자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증여받은 이날에 뭐 한 걸로 보라고? 취득한 걸로 보라고. 누가? 을이. 지금 을이 팔았잖아 병한테 팔기는. 그래서 을이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갑이 취득했는데 그게 뭐로 인해서? 상속과 증여에서 누구한테 넘어왔다고? 을한테 넘어왔다고. 그럼 을의 넘어온 시점을 이날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속받은 자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증여받은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취득일을 본다는 의미를 몰라. 그럼 이날로부터 을이 취득한 거니까 이날부터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보유 기간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얼마를 보였냐? 2년을 보였고 을의 명의로 넘어와서 몇 년 보여다가 1년 보여다가 양도했다. 그럼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야? 2년이야? 3년이야? 1년이야? 1년이라고 1년 보유기간은. 더욱 중요한 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면서 이때 가액, 상속을 받았을 때 가액, 증여받았을 때 가액을 바로 뭘로 대응시키는 얘기야? 취득가액으로 대응시키라고. 그럼 양도책이 얼마 나온다고? 1억.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질거래가에 대한 양도책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왜? 이때 취득한 걸로 봤으니까 이때 가격이 뭐가 되는가? 실질 양도가에서 빼는 뭐가 되는가? 실질 취득가액이었죠. 그러니까 양도가에서 빼는 실질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으라고? 6억 원을 잡으라고. 여보세요. 7억 원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뭐가 나오는가?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양도세 항상 뭐에 대해서 가시하는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가시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양도가 7억 원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를 얼마를 할 거냐 그 얘기야. 얼마를 하라고? 6억 원으로 하라고. 6억 원. 왜? 나는 6억 원짜리 상속받았을 때 뭘 냈을 것이고 6억 원에서 상속세,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이미 냈잖아. 누가? 을이.
근데 실질 취득가액을 제로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6억 원은 모두 맞고 상속세, 증여세 맞고 또 모두 맞아. 양도소득세 맞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과세가 돼? 이중과세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고 상속 개시할 때는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 보고 요게 보유가 몇 년 되고 1년. 그때 증여받았을 때 가액, 상속받았을 때 가액 6억, 증여받았을 때 가액 6억. 요걸 뭘로 대응시키라고? 실질 취득가액으로 대응시키라고요. 그럼 양도세가 얼마 나온다고요? 1억이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실질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면 된다는 건 말면 되는가? 6억. 물론 이때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았거나 또 뭐는 반드시 내야 되죠,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죠. 상속을 받았어도 취득세, 증여를 받아도 취득세. 다만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고? 2.8이고 증여를 받으면 3.5. 그 세율이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갑이 중간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지 않고 살짝 그냥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간에 상속과 증여가 있었고 없었고 그냥 갑이 병한테 팔았다고 가정해 보라고. 그럼 양도책이 얼마예요? 응? 양도책 5억 원이지 뭘. 아까는 1억이라면서요. 아, 7억에서 이때를 취득으로 잡으니까 취득가액이 2억이 되니까 양도체가 5억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고.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장기 보유한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 갑이 직접 양도하면 뭔데 양도책이 살짝 뭘 거쳐가니까 상속과 증여가 증여 양도책이 얼마로 줄어들었어? 1억 원을 확 줄어버렸잖아. 그러면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상속해 줄 수는 없죠. 아니 양도세 줄이려고 내가 5층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 내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자식한테 이렇게 줄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속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증여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아, 그러면 장기 보유 자산일 때 갑이 직접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마인데? 5억인데 살짝 뭘 거쳐가니까 양도책이 얼마야? 1억. 특히 만약에 갑과 을이 부부지간이 돼. 부부지간에 증여 때 증여세 얼마 공제해 준다 그랬죠? 6까지는 제가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지금 얼마짜리면 6억짜리를 증여받으면 뭐는 안 내고 증여세는 안 내고 뭐만 내면 돼? 취득세만 내면 되죠. 그럼 취득세만 내면은 양도차익이 5억 원에서 얼마를 줄어버려? 1억 원을 줄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양도세가 1억 원 이상이 줄어버리는가? 왜냐면 양도차익 과표가 4억 정도면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려하지 않는다면 1억이 넘어가. 그러면 취득세 얼마 내면 부부지간일 때 6억간 증여세 없다고 그랬죠? 그럼 뭐만 내면 된다고? 취득세. 그럼 취득가 여기 뭐 정확하게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이 되겠지만 그냥 일단은 6억짜리다 봅시다. 6억짜리 증여받으면 몇 프로 여러분? 3.5. 그럼 얼마? 2,100만 원이죠? 우린 또 이게 어렵네. 별게 더 어려워요. 하여튼. 6억 곱하기 3.5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럼 취득세 얼마 내면은 양도차익, 양도세가 1억이 줄어버린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직접 양도보다는 뭐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부부지간이나 직계준비소건의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느낌이 와요? 네. 자, 문제는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걸 그대로 둘 거냐 그 얘기야. 과세관청이 이걸 그대로 하도록 용납할 거냐 문제가 생기겠죠? 네. 결론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 다음에 보게 되는 증여 2월 과세규로는 양도소득세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양도소득세에서 난이도 높은 부분이 바로 증여 1과세. 다음 달에 할 때는 우리 이제 한번 심화 과정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여러분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거는 그림을 꼭 통해서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저 개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뭐 3번 여러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 있죠, 여러분? 예. 자,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서 교부일에 신축한 걸로 봅니다. 양도한 걸로 봅니다. 취득한 걸로 본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에. 다만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빠른 날이 뭐 여러분?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바로 취득일을 보고. 근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뭐죠? 무허가 건축물이죠. 예,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한 걸로 봐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한 자산이다. 그때는 언제다 여러분? 점유 개실이죠. 그다음에 363조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을 취득한 토지를 양도세. 이제 도시개발법 다 배우셨죠?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가도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이거야 여러분.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우리 환지 처분 시점에서는 양도를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환지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보류 유치는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때 과세를 안 하고 환지 처분받은 새로운 토지 보여다 양도하면 그 시점에 과세가 되는데 이때 대용되는 취득시는 밑줄 언제? 환지 전 토지 취득일 밑줄 여기 원칙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아니 그 밑에 본문이 했잖아. 그래서 제목에다 밑줄 치면 안 되지. 그래서 예,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거기다 밑줄 치고 원칙 다만부터가 예외야. 자, 한번 같이 봐요.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따른 권리 면적보다 증가가 되거나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저거 증한지나 감한지죠. 이때 증한지가 뭐냐 감한지가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증한지에 대한 취득분이나 감한지에 따른 양도 시기는 밑줄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자 동그라미 칩니다. 시뻘겋게 어디다가 다음 날에 지급해야 돼. 다음 날. 근데 요 규정은 여러분 도시개발법 규정을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우리 세법이. 도시개발법에 이때 양도한 걸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증한지 또는 감한지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 시는 언제다 여러분? 환지 처분 공고일하고 다음 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예, 마지막 의제 취득 시 잠깐 보죠. 요거는 실무 나가면 많이 일어나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토박이들이 있죠, 여러분. 그 지역에 토박이들 있잖아. 오랫동안 사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용되는 규정이죠. 그래서 1번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2번은 볼 필요 없어. 1984년 언제?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밑줄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래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래서 뭐라 그런가? 의제 취득 시기. 실제 취득 시기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정한 취득 시기란 얘기야. 그러면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제가 여러분 시효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어요. 뭐를? 시효 취득한 토지죠. 그럼 시효 취득은 출발점이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점유 개시일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점유했어? 평온 공연하게 이렇게. 나 갖는다. 그래서 점유 개시일에서 자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뭐 시효 완성일은 여러분 뭐 등기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다 아실 거고. 어쨌든 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소유권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다 그걸 뭐 했다는 얘기야, 지금?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효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에 그 시효 취득한 토지의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얼로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얼로 하라고요? 점유 개시를 이날에 취득한 걸 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요 점유 개시일이 언젠가 봤더니 이 점유 개시일이 1982년 5월 5일 날이에요. 언제? 1982년 5월 5일이 돼. 남들 어린이날이라고 계란 삶고 김밥 싸서 어린이 대공 놀러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한가?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죠. 우바. 그래갖고 훌륭하다. 자, 그래서 82년 5월 5일 날 점유 개시한 자산을 토지를 양도했다고. 그럼 취득시기를 얼로 하라고? 82년 5월 5일은 점유 개시일이야. 근데 문제는 점유 개시일이 언제네? 82년 5월 5일. 즉 84년 12월 30일 이전 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빠꾸 올라오라고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 그 얘기야.
이게 바로 뭐다고? 의제 취득 시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양도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이에요, 여러분? 유리한 규정이야, 유리한 규정. 왜냐면 이때 취득가액하고 이때 취득가액 물가가 상승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당연히 점유 개시하면 양도책이 얼마큼 나오는 건데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근데 뭘로 하면 의제 취득 시기로 하면은 이만큼 이때 취득하는 거니까 요때 가격을 뭘로 하라는 얘기야? 취득가격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럼 양도책이 요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양도자 입장에서 나쁜 거야? 안 좋은가? 좋은 거죠. 좋은 거지. 지금 이건 뭐냐면 취득 시기가 무한히 과거로 가는 걸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일정 시점으로. 70년대에 취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장수하신 분들 60년대도 취득할 수 있잖아. 그럼 60년대 그 취득 가격하고 지금 현재의 양도가 비교를 해보라고. 70년대 500만 원 주고 산 주택을 지금 70년대 500만 원 주고 산 토지를 지금 7억 원에 양도한다 뭐야. 응? 70년대 얼마 주고 산 거? 500만 원 주고 산 거, 그 당시. 그럼 그 당시 500만 원과 지금 500만 원 같은 가치냐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취득시에 무관히 과거로 가는 걸 끊어버리겠다.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의제 취득시에. 실무 나가면 이거 많이 일어납니다. 뭐 길동 토박이신 분들, 상일동 토박이든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 하남시 토박이들. 천호동 토박이가 이제 양도했다. 토지 수용당했다. 수용당해보니까 그게 언제나 1971년 6월 8일이 돼. 그럼 글로 갔다가 다시 와. 얼로 오라고? 얼로 오라고 무조건 85년 1월 1일로 오라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실무 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 장기 보유 자산일 때. 자, 이렇게 해놓고요. 마무리합시다. 자, 364쪽 갑시다. 양도차익 계산. 자, 이거는 계산 구조는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고 있죠? 우리 지금 차장금기 과세산.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다 세법이 어렵다는 분들 계셔요. 예, 이해됩니다. 세법이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문제수가 여러분한테 적을 뿐이지. 왜? 여러분한테 세무 전문가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라서 알아야 할 지식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16문제 물어보지만 공인회계사, 세무사나 전문가 자격시험으로 가면은 쌍코피 터지는 과목이 바로 세법이야.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을 해야 세법의 틀을 잡게 되는 게 바로 이건데. 우린 요거 지금 몇 달 만에 해출라니. 자, 어쨌거나 양도세 출발점은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출발점 뭐예요, 여러분? 항상 양도가액이 출발점이야. 양도가액부터 출발하는 거야. 출발! 어디부터? 양도가액부터 출발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 빼라고, 여러분? 취득가액 빼라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가 있으면 뭐하라? 기타 필요 경비 빼라고. 이게 그 유명한 바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자, 제가 여러분 소득세 설명할 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뺀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세 대상 소득은 1월 1일부터 받은 총수익 금액에서 여러분 공인중개 수수료 받은 거죠. 그러다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 기타 각종 공과금 필요경비 나가잖아. 그걸 뺀 거다고, 뺀 거. 그럼 여기서 총수익 금액은 뭐가 되는 거고? 뭐가 되고? 양도가액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뭐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요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양도차익이야. 양도소득세는 결국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항상 차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나마 어떤 남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돈 버는 방법 알아. 어떻게 하면 돼? 쌀 때 사서 어떻게 하면 돼?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또 가장 어려운 일이 이거죠. 안 그러나? 이것만 할 줄 알면 공인중개사 안 해도 돼. 탱자 돌다가 시장 충격을 해서 그냥 출렁 그냥 시장이 확 무너질 때 그때 사갖고 기다려 시간을 투자했죠 뭐.
하여튼 양도세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반드시 차익이죠, 차익. 근데 아까 우리 이 그림을 본 것처럼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양도차익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커지는 거죠. 한없이 가면 문제이죠. 그럼 근데 우리 부동산은 대표는 자본적 자산에서 단기 거래가 아니라 뭐야? 장기죠, 장기. 그러면 장기 보유한 사람일수록 양도차익이 너무 커지니까 요걸 좀 완화해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자, 그래서 요거 나온 금액을 요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요걸 우리 소득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야. 이 외울 걸 못 외우니까 맨날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양도소득금이 나오면 이제 소득세법에 따라서 뭘 차감하라고 해서 여러분? 기본공제. 무슨 공제가 있었으니까? 특별 공제가 있으니까 그게 대응되는 뭐가 있는가? 기본 공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 공제가 있으니까 기본 공제가 있다고. 다리가 긴 사람이 있으면 다리가 짧은 사람도 있다고, 저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얼굴이 뭐 싱인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무슨 공제가 있고 특별 공제가 있고 무슨 공제도 있다고? 기본 공제도 있다고. 그래서 결국 양도차익이 나면 여기서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한다. 그럼 여러분이 시험에 과세 표준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디부터 출발해서 양도가에 출발해서 여기 기본공제까지 하는 후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셔야죠. 과표나면 여기다 이제 무조건 뭘 곱하라고? 세율. 근데 이때 적용되는 어떤 세율이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하라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결국은. 못 외우니까 어렵니? 뭐가 바뀌니?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우리?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하는 거죠. 차장금기 과세산. 그럼 사실 과세세는 우리가 취득세도 요 땅 한 거고 결국 양도세는 여기다가 차장 금기 4개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양도세 제일 어려운 부분이네요. 요것만 잡으면 다음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10분 쉬었다 갑시다.